안녕하세요. 글로벌 독도홍보대사에 함께 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제 강의 주제는 위대한 도전이에요. 바로 우리 글로벌 독도홍보대사의 도전인 거죠. 자, 뭘 도전할까요? 자, 저희 독도대사 홍보대 슬로건이 뭐냐면 독도를 가슴에 대한민국을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독도,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 전에 한 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어딜까요? 어디인 것 같아요? 섬인데, 여기는 바로 독도입니다. 이번 홍보대사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죠. 독도. 근데 독도에는요, 독도엔 동도와 서도가 있는데, 동도에 이렇게 한반도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신기하죠? 독도에 이렇게 한반도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거지. 자연적으로. 독도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거 아닐까요? 독도를 가슴에 대한민국을 세계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 활동하면서 독도를 세계에 알리되 그 중심 여러분들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내가 곧 대한민국이고 여러분들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대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게 바로 독도인 것 같습니다. 독도에 있는, 동도에 있는 이 한반도 바위를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아세요? 100년 전쯤이죠? 일본 제국주의가 엄청난 물량의 총칼 무력으로 한국을 침략했을 때 도저히 무기와 전력으로 상대가 안 될 때 다들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이렇게 들고 선 청년들이셨어요. 청년들. 의병이죠. 도저히 질 거가 확실한 아주 엄청난 그 힘을 가진 제국주의의 그 총칼이 이들을 포위했을 때 이들 보여준 눈빛이에요. 패배가 확실하겠죠? 이때 외신 기자가 이런 말 했어요. 이 젊은이들한테.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의병이 말했어요. 이기기 힘들겠지요. 하지만 어차피 우린 죽겠지요. 그러나 일본의 노예가 되어 하느니 차라리 자유가 되어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질 거 알면서도 눈빛으로는 자연으로 이미 승리했죠. 이 눈빛을 보면서 외신 기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고백했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전 여러분들이 글로벌 독도홍보대사로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막중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린 젊은이라고 있지만 상대방 일본 정부는 엄청난 자원과 또 인력으로 전 세계에 독도를 하키시마로 홍보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눈빛을 기억하면서 대사에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총칼로 전 세계를, 특히 한국을 침략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침략이 총칼이 아니라 바로 지식 정보 매체에 확장되고 있어요.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했을 때 침략을 국제사회에 합류하기 위해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 제국주의가 도와주기 위해서 합병했다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논리를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즉 우리는 침략이 아니라 진출한 거고 도와준 거다. 정말 말도 안 되죠. 다른 나라를 침략했으면서 그 침략이 아니라 도와준 거라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는 국제사회에 침략에 대한 죄를 은폐하고 숨겼죠. 근데 강복이 되고 오늘날 21세기면 전 세계의 잘못된 내용을 올바로 밝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교과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세계사 교과서예요. 특히 미국의 세계사 교과서인데요. 미국의 교과서는 전 세계에 다 똑같이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많은 나라 교과서들이 바로 이 미국의 교과서를 많이 참고하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SAT, 즉 수능 교과서죠. 이 교과서에 있는 세계사에 소개된 대한민국 소개 부분이에요. 자, 처음부터가 차이나 컨트롤 멀티 오브 코리아 히스토리. 중국은 한국사 대부분을 컨트롤했다, 주동했다. 그리고 during the Tang Dynasty, Korea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되었대요. 중국의 식민지가. 그리고 또 한국은
became part of the Mongol Empire. 몽골 합병이 되었고 또 this dynasty 이 왕조는 1910년도에 일본한테 합병되었다. 여기서 주목해 보면 이거예요. 당나라 때 코리아 원스 어게인 다시 한번 되었대요. 콜로니어 식민지가.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다른 나라에 한 번도 식민지를 한 경험이 없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식민지를 제외하고는 우리 역사상 다른 나라의 콜로니를 마실 수가 없는데 이 교과서에는 당나라 때 다시 한번 중국에 되었대요. 식민지가. 이 말은 뭐겠어요? 처음부터 식민지, 또 식민지, 또 식민지 이렇게 식민지를 전쟁하다가 마침내 이 식민지를 일본이 합병했대요. 이 내용이 바로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했을 때 전 세계에 잘못되게 퍼뜨린 거죠.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에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침략이 아니라 진출을 도와준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지금 강복이 되었지만 21세기에도 세계 수많은 나라 청소년을 보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특히 시험 문제 등장했어요. 여기 8번 문제죠.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100년 전에는 의병이 총칼로 우리를 침략했을 때 싸웠죠.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적어도 이 교과서에 있는 전 세계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서는 한국은 아직 강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전 세계인들이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을 배웠던 그 학생들이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직장이 되겠죠. 기자가 되겠고 공무원이 되겠죠. 이거는 캐나다 정부 사이트예요. 한 개인 사이트가 아니라 정부 사이트예요.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방크한테. 확인해봤어요. 정부 사이트인데 틀리가 있을까요? 틀리가 없겠죠. 정부 사이트니까. 개인 사이트가 아니고.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한국의 역사는 오랫동안 연속된 지배의 역사였다. 오랫동안 지배가 되었다 중국한테. 그 중국의 지배가 1910년도에 일본의 지배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전체 한국 역사가 중국의 지배였었고 그 중국의 지배를 일본이 다시 또 지배했대요.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한국을 식민지할 때 침략을 합리화하게 했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 오랜 기간 동안에 각 나라 청소년들 모두 교과서에 확장이 됐고 또 그 내용이 이렇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신력인 정부 사이트 그대로 반영이 되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배가 되었다 중국한테. 그리고 1910년도에 일본이 다시 한국을 지배했다. 자, 이번엔 또 볼까요? 이것도 미국의 세계사 교과서인데 한국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바로 한국의 위치예요. 중국, 일본, 한국이죠. 여기에 바다 이름이 시 오브 재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에. 이 일본의 표기 이름은 일제강점기 때 딱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 수로 기구라는 회의가 열렸어요.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 회의 때 그때 한국을 강점기라서 외교관을 파견 못 보냈어요. 그때 한국 외교관이 없었으니까 일본이 바로 국제 수로 기구라는 국제 회의에 가가지고 이 바다 이름 정할 때 한국 사람이 부르는 동해 대신에 일본 사람이 부르는 일본이라는 부분을 넣어버렸어요. 1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각 나라에 있는 모든 교과서 다 퍼졌어요. 나라를 뺏겼을 때 이름도 역사도 뺏긴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이 오늘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동일하게 시험 문제에 등장했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답을 세계인들은 일본이라고 해야지만 맞게 돼요. 이건 일본 교과서가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교과서고 미국 교과서고 세계 교과서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내용도 문제인데 시험 문제에 등장해요. 우리도 학창 시절에 지명 내용은 다 까먹을 수 있지만 시험 문제는 외우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의 중국의 식민지라는 내용도 시험 문제에 등장했고 여기도 이렇게 일본의 부분도 시험 문제에 등장해요. 도대체 누가 다른 나라 교과서에 일본한테 마치 로비당한 것처럼 일본한테 마치 협박당한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의 틀린 내용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오늘날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죠? 교과서도 보겠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보고 스마트폰을 봐요. 자, 세계인들이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틀린 내용 홍보하고 우리 한국 내용이 올바른 홍보를 할지라도 구글에서 만약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보였을 때 만약에 한국 내용이 아니라 일본 내용을 본다면은 끔찍하지 않겠어요? 보여드릴게요. 세계에서 수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 최일류 가장 유명한 구글 사이트에서 독도를 치면 첫 번째 페이지가 리야구투 락서가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정보가 20, 100, 1000만, 10, 100만 개니까 100만 개 되는 걸 다 정보 볼 수 없으니까 이 100만 개 이상의 정보를 한 면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구글에 시작했어요. 해당 단어를 입력을 하면 그 내용을 다 요약을 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게 지식 그래프예요. 구글이 방대한 양의 지식을 한 페이지 요약하는 서비스예요. 여기서 독도 클릭하면 여기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독도에 대해 설명 부분이 독도가 아니라 리양구투 락스예요.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1800년대 프랑스 배가 동해안을 지나가다가 독도를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이거에 대해서 처음 발견했으니까 자기 배 이름을 따서 리양쿠투라는 자기 배 이름을 따서 리양쿠투라는 배가 발견한 바위라고 넣어버린 거예요. 아니 독도라는 분명 이름이 있는데 불구하고도 우리한테 이름 물어보지도 않고 정확한 지시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리양쿠투 락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이런 내용을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퍼뜨려요. 왜냐하면 동해라는 이름, 독도라는 이름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전 세계 홍보하는 이름이지만 동일하게 이런 내용을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동해를 일본이 홍보하기 전에 이렇게 독도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 해외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배 이름을 딴 리앙코토 락스라는 이런 걸 넣어버리면 다케시마 홍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도 이렇게 틀린 내용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외 교과서, 해외 정부기관, 그리고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구글 사이트에 이렇게 틀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구글에는 각 나라별로 한 100가지 언어 이상으로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서 독도를 각각 쳐보시고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별로 구글 들어가서 독도 쳐보시고 이렇게 틀린 내용이 나오면 여기 보시면 피드백이 있죠. 여기 클릭하면 바로 이 내용이 잘못되었으니까 고치라는 편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회화까지 할 필요 없이 독도를 검색하고 정보가 나오면 잘못되어 있을 때 여기를 클릭을 하면 피드백 클릭하면 바로 화면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수정하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로 여러분께서 함께 저와 같이 수정하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발표했어요. 오늘날은 해외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각 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청소년들이 구글 사이트인데 구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일면에 독도를 다케시마 해놓고 또 관할을 이렇게 일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라고 넣어놨겠어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21세기 눈 뜨고 영토를 뺏긴 거겠죠.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또 위치도 일본에 되어 있는 거예요. 구글에 있는 130개 언어 서비스에서 프랑스 구글, 러시아 구글, 스페인 구글 제가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해당되는 구글 사이트 가서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바뀐 곳도 있는데 여전히 못 바뀐 곳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독도 대사로서 이제 여러분들은 독도를 지키는 대사이기도 하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예요. 독도 안에 대한민국을 푼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구글 사이트 가서 틀린 내용 있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독도를 지키기를 원해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해외 구글 사이트에 해외 교과서에 정부 사이트에 퍼져 있는지 그거는 바로 일제강점기 그 이후에 강복이 되었으면 그 내용 갖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 침략 합리화했었던 잘못된 내용을 퍼뜨렸던 거. 예를 들면 조선의 침략에 대한 부분에서 침략이 아니라 진출, 보호라고 독도가 다케시마로 도의가 일본이라고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잘못된 내용 홍보했던 내용이 강복에 대해 받게 되는데 우리가 강복된 이후로 전쟁이 터지고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못 봤어요.
그 기간 동안에 1950년도부터 이렇게 50년 이상으로 일본 정부가 각 나라에 있는 교사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교과서를 쓰는 학자들을 초대해서 일방적으로 일본의 역사를 홍보했어요. 당시 한국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몰랐고, 뒤늦게 우리가 보니까 그 내용이 다 퍼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는 일본 교과서에서, 해외 교과서에서 이렇게 웹사이트로 퍼지고 있고, 지금은 SNS로 퍼지고 있어요. 올해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서 일본의 입장을 유리하게 홍보하고, 전 세계에서 일본의 어떤 한국어 지식을 배포하고 알리고, 특히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쓰는 돈이 1조 원이에요. 그 1조 원 안에는 전 세계의 독도가 다케시마로, 동해가 일본해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진출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쓴 데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무려 1조 원 돈을 가지고 세계에 있는 초, 중, 고 교과서, 그리고 백화점, 웹사이트, 선생님들한테 일본 중심의 잘못된 것을 홍보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하여금 중요하게 마음속에서 다짐이 필요해요. 자, 방치할까요? 독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동해 해양수산부가 할 일이고, 다 내가 할 일 아니니까 나는 그냥 청소년은 공부하면 되고, 대학생은 취업하면 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의병. 그 의병들은 일제강점기 아니었다 그러면 아마 저희처럼 평범한 청소년이었을 거예요. 대학생이고. 그때 그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제국주의가 총칼 침략해 올 때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망가진 장비 들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장비를 들고 당당하게 싸웠어요. 눈빛을 보여줬죠. 용기. 동의해요. 지금 21세기도 사람들은 말해요. 방크 활동을 21세기 독립운동가라고. 그 옛날 우리 영토를 지키고 우리 역사를 지켜왔던 독립운동가들 정신을 21세기 저희가 구현시켜서 각 나라에 있는 아직도 강복이 되지 않는 해외 교과서에서 독도, 동해, 우리 역사, 해외 교과서에서 이제 강점기 때 일본이 전 세계에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썼던 그 내용이 남아있으면 적어도 해외 학생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 상에서는, 책에서는 한국이 강복 안 되어 있으니까 강복을 마침내 이루기 위해서 방크의 10대, 20대 트론들이 드디어 전 세계에 움직였어요. 바로 21세기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들이죠. 자, 여러분 선배들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20대 방크 청년이에요. 김현종 님이에요. 10대 시절부터 여러분과 같이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참여했던 학생이었어요. 자, 이분이 최근에 알려왔어요. 기태님, BBC를 보니까 지금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 예실에서는 북한 관련 문제로 우리나라 기사를 쓸 때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우리나라 지도예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해외는 모든 나라 외신에서는 우리 한반도 모양 지도를 보여줘요. 그때 한반도 모양의 BBC 기사에서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한 거예요. 일본 지도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방송국인 BBC 지도에서 최근에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한 지도가 나왔어요. 근데 더 큰 문제 뭐냐면 이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면서 그 설명 부분에 이 지도 추천은 한국의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라고 적어놨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일본 외교부가 아니라 한국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지도라고 넣어버린 거죠. BBC에서. 정말 그랬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설명 부분에 한국과 일본 모두 1954년도에 한국이 점령한 독도,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바로 제가 말했어요. 현종님, 당신이 글로벌 독도홍보 대사니까 한번 BBC한테 우리 독도 대사로서, 한국을 대표한 대사로서 한번 편집을 하고 싸워보라고. 100년 전 의병처럼. BBC가 세계 최고의 방송국이지만 당신은 평범한 청년일지라도 의병들처럼 당당하게 한번 싸워보라고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BBC한테. 안 바뀌었죠?
또 보냈어요. 안 바뀌었어요. 포기하고 싶대. 안 바뀌니까. 어차피 BBC는 나 같은 방크의 청소년들만 듣지 않을 테니까 아니 해보라고. 이거는 진실들 싸움이라고. 진실은 곧 드러난다고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마침내 답장이 왔어요. BBC 기자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이 독도와 다케시마가 된 그 지도를 삭제했고, 그리고 이 국방부 해양부 쓴 거에 대한 사과를 보내왔어요. 잘못된 정보였다고, 미안하다고. 즉 4개월 만에 그 청년이 김현종님이 BBC를 대상으로 해서 외교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지만 당당하게 독도를 지켰죠. 국제사회에서 다케시마가 표기된 이름을 BBC에 소개가 되고 그 내용이 한국 정부에서 소개했던 이 말던 내용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청년 김현종님이 해낸 거예요. 또 연락왔어요. 호주의 정부 사이트에서 이렇게 한국 전쟁을 소개하는 정부 사이트에 일본어가 된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교과서겠죠. 그 다음 외신이에요. 외신에는 북한 문제 나올 때 반드시 등장해요. 독도랑 동해의 지도가. 그 다음에는 바로 한국 전쟁을 소개하는 각 나라 사이트예요.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페이지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바로 한국 전쟁이니까요. 그 한국 전쟁을 소개하는 호주 정부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일본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아까 말했던 청년 김현종님께서 편지를 보냈고, 또 정부 사이트는 정말 닫고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냥 민간 출판사에 바뀌면 그 출판사 상분되지만 이 정부에서 바뀌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걸 전부 닫힐 수 있다는 걸 대표서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뀌거든요. BBC라든지 이런 정부 사이트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정부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일본에 대한 부분을 동일본의 병기로 수정이 되었어요. 100년 만에,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국제기구에서 바다이르 회의가 열렸을 때 우리 한국 외교관이 없었잖아요. 그때 일본 외교관이 일방적으로 가가지고 일본의 일을 홍보했는데 100년 만에 이 청년이 외교관도 아니지만 그 이름을 되찾아온 거죠. 그리고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수업 시간에는 이 활동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간 자율 시간에 고등학교 2학년이죠. 이 활동을 몰래 했대요. 몰래 방크의 대사로서 독도 동해를 홍보하고 있다가 영국의 신문사 사이트에서 이 동해가 일본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방크 대사로서 편지를 보냈어요. 일본이라는 부분은 일본 제국주의 잔재라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을 때 우리 할머니들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버렸고 우리 한글을 못 쓰게 했고, 또 일본이 한국 식민지배 합리화라고 틀린 내용을 홍보했다고. 강복이 됐고 오늘날 21세기 자유정의 시대에 방치하면은 세계 평화에 안 좋은 사례를 해외 학생들이 본다고 이렇게 항의했고, 특히 영국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이니까, 국가니까 고치라고 건의했어요. 고등학생이. 물론 힘든 내용이죠.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바꿔줬어요. 그것도 일본의 단독 표기에서 동해일본의 병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예 동해로 단독 표기했어요. 정말 힘든 거죠. 왜냐면 100년 만에 뒤늦게 항의하는 거라서 동해일본의 병기도 되게 힘든 거거든요. 잘한 거고. 이 학생은 설득해서 마침내 동해로 단독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감한테 상장을 받았죠. 청소년들이 마음속에 독도를 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활동하니까 정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성장이 되었죠. 방크 고교생이에요. 자, 이분도 고등학생인데 이분은 해외에 있는 유학생이에요. 미국의 고등학생이에요. 미국에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한국에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있는 한일 동포분들도 현재 미국 교과서에 틀린 내용을 바꿔달라고. 우리 한국에서 편지 보내는 것도 정말 잘한 일이지만 미국에서 그 내용을 방치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강의했는데, 제 강의 들었던 고등학생이 직접 방크 사무실에 여름방학 때 와서 한 달간
자원봉사활동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틀린 교과서, 미국에 있는 초중고 교과서에서 일본인 로비로 틀린 내용 배우고 있다고 한탄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한국을 대표해서 외교관으로서 한번 바꿔보라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과서에, 출판사에 당신들이 쓴 내용은 틀린 내용이라고, 어떻게 이런 내용을 방치하냐고 건의했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있는 역사 사이트에 가서도 편지 보냈어요. 당신들이 지금 배운 내용은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퍼뜨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방치하면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침략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공부하니까 혼일이라고 건의했고, 마침내 이 학생은 또 영국의 아주 역사 사이트에서 한국의 발해를 중국식 발음인 포화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발해가 중국 역사인 것처럼 발해 역사를 포화로 되어 있길래 건의해서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중국식 이름인 포화가 잘못되었으니 한국식 이름인 발을 고치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학자한테. 그래서 고등학생이 역사를 바꾸었죠. 자, 이 친구도 고등학생이에요. 미국에서 고발 유학생인데,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보는 학교 내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울릉도를 써있죠. 재팬 거라고.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까지도 일본 거라고 해놓은 거예요. 아니, 울릉도가 일본 거면 독도는 말도 필요 없겠죠. 이렇게 울릉도 하고 가로열게 재팬 돼 있어요. 그리고 되어있어 일본이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을 보고 있는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에 울릉도가 일본과 되어 있다고, 동해가 일본에 되어 있다고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박기태 단장님 도와달라고.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못할 수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제가 말했어요. 너는 한국을 대표하는 방크의 독도 대사라고.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는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의 심장이 있다고 한번 해보라고. 이 학생은 당당하게 여기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답변이 왔죠. 여기 일본의 대기 표기 부분은 동해 일본으로 변기가 되었고, 여기 울릉도의 일본 땅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됐어요. 한국 땅이라고. 바로 고등학생 방크 청소년 윤채영님이 미국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울릉도와 동해를 지켰죠. 바로 이 학생을 보시면 100년 전에 유관수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건 최근이죠. 바로 일주 전이에요. 넷플릭스라고 다 아시죠? 1억 8천만 명 본 넷플릭스에서 우리 한국의 영화인 한 영화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전 세계 언어로 보여지는데, 대화 중에 동해가 들어가는데 그 동해라는 부분이 이렇게 독일어, 브라질어, 포르투갈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덴마크, 스웨덴어 언어에서 동해가 아니라 일본어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넷플릭스가 잘못된 거죠. 그때 우리가 바로 항의했어요.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1억 명 이상이 보는 유명한 방송 매체에서 어떻게 제국주의 협조를 옹호하냐고, 당신이 제국주의를 지지하냐고 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 방크에서 저희 청소년들과 함께 편지를 보냈어요. 단 하루 만에 넷플릭스에서 사과 서한을 보내주었고, 단 하루 만에 독일어, 브라질어, 포르투갈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모두 언어에서 일본이라는 표기가 동해로 단독 표기 되었죠. 승리한 거죠. 사과 서한이에요. 방크현 여러분께 국중 캐릭터에 언급한 동해가 일본어로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동해로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21세기 독립운동가로서 당당하게 독도를 지키고 마침내 승리했죠. 자, 이것도 저희 방크 청소년들, 여러분 선배들 있죠? 한 내용이에요. 구글 사이트에서 송기정 선수 여러분 아시죠? 독일 베를린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일제강점기 때 세계에서 1등을 했지만 일본 식민지 아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숨겨야 했던 그 송기정 선수를 쳐보면 지금 21세기에 송기정이 아니라 이렇게 일면에 나오는 부분이 히테이손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일제강점기인가요? 아니잖아요. 21세기 강복이 되었지만 이렇게 당시 한국을 대표했던 세계 1등이었던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 이름조차도 이렇게 일본식 이름 창시 개명되어 있죠. 일제강점기 때 동해가 일본해가 된 것처럼 우리 할머니들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써야 했던 그 슬픈 역사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회원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구글 같은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첨단과 미래를 상징하는 기업에서 어떻게 일본 침략을 합리화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냐고 고쳐달라고. 이거는 정치성의 문제이면서도 정의의 문제라고 해서 1년 걸렸어요. 여기 보시면 피드백에 건의했죠. 1년 만에 이제 지금은 송기정을 치면 히테이손이 아니라 송기정으로 바꾸었어요. 방크 10대 청소년, 20대 청소년들이 1년 동안 싸워서 마침내 드디어 이분 이름이 강복이 되었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래서 저희는 활동을 그냥 방크 회원이 아니라 그냥 한 단체의 회원이 아니라 독도를 대표하고 독도를 지키고 독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독도 홍보 대사이면서 또 독도에 보여지는 한반도 바위처럼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홍보 대사이고 더 나아가서 100년 전에 우리 역사와 영토를 뺏겼을 때 총칼에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독립운동가를 뜻을 계승해서 심장에 독립운동가의 심장을 품은 21세기 독립운동가로서 여러분 함께 바라요.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70억 세계인들과 진실한 친구가 되어서 친구의 나라인 독도와 대한민국을 알리는 게 이 활동의 목표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이 독도 대사가 돼서 전 세계에 잘못된 내용을 고치고 올바름을 홍보하고 동시에 전 세계들과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독도 문제가 한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시아 평화와 전 세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이런 전제라는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세계인들한테 설득을 해요. 자, 그래서 방크와 함께했던 세계인들을 소개할게요. 자, 프랑스 청년이에요. 클라라 청년인데 바로 방크에서 한 달 동안 와서 봉사했어요. 프랑스 청년이지만 방크의 봉사교회에서 직접 한 달 동안 본인 비용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와서 봉사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클라라 씨, 프랑스에 있는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 되어 있고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우리 역사가 중국이 한국을 식민지했기 때문에 일본이 도와준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일본 제국지 역사가 들어가 있다고 도와달라고. 프랑스는 자기가 평화의 나라니까 이제 흔쾌히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정말 직접 프랑스 백과사전 중에 제일 유명한 100년 된 출판사 라로스라는 곳에 이 프랑스 방크 회원이 클라라가 편지를 보냈어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나라에서 어떻게 일본 제국주의 같은 말 쓸 수 있냐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을 때 힘이 없었던 한국을 소외시하고 본인이 국적이 가가지고 홍보한 이름이라고 제국 상징이라고 건의했고 마침내 프랑스 백과사전이 이 라로스에서 이 클라라한테 편지 보냈어요. 고치겠다고, 바꾸겠다고. 저는 이 편지 생각해요. 한국인들한테 동해표기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불합리하게 빼앗겼던 한국의 이름을 되찾는 문제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배했을 때 한국인의 말과 글을 못쓰게 하고 강압적으로 일본어 말을 사용했다. 이때 한국의 지명이 일본어로 바뀌었고 독도는 그 희생물이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동해를 바꾸는 일은 일본 제국주의 잔재 청산하는 일이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설득하면서 요구했고 마침내 라로스는 이 프랑스 청년의 편지를 받아보면서 고치기로 결심했고 지금 바뀌어 있어요. 대단하죠? 이 강점기 때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도 누구였어요? 바로 한국을 좋아했고 한국을 이해했고
한국을 사랑했던 외국인이었어요.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국인과 친구가 된 프랑스 친구가 전 세계에 진실을 알려서 마침내 바뀐 내용이죠. 자, 이 친구는 폴란드 친구예요. 이 친구 또한 부탁을 했어요. 폴란드도 독일 나치가 침략을 해서 이런 제국주의나 군국주의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폴란드 웹사이트를 교과서에서 일본 제국주의 5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 한국편에 들어가라고. 한국편이 자유와 정의를 위한 거라고 설득했고, 이 친구가 정말로 프랑스에 있는 사이트에서 일본의 표기를 틀린 내용을 건의를 했고, 마침내 이 폴란드 친구의 편을 통해서 이렇게 폴란드 사이트에서 동해로 바뀌었어요. 신문 나왔죠? 100년 전에 독립운동과 함께했던 외국인들처럼 오늘날 이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도네시아 학생이에요. 그 인도네시아에 2억 5천만 명 이용하는 백화점 사이트에 독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다케시마가 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독도라는 부분을 추가했어요. 저한테 약속했어요. 자기는 인도네시아에서 독도 지킴이가 될 거라고. 평범한 인도네시아의 청년이 한국의 방크 회원과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독도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세계 교과서의 웹사이트에 틀린 내용에 대해서 항의하고 고치고, 그리고 세계인과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독도 동해를 홍보하고 한국을 홍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방크에서 이렇게 한국을 소개하는 자료를 받으실 거예요. 저 영어를 못하는데요. 저 역사를 모르는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독도 대사고 한국을 대표하게 되었어요. 방크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든 100가지의 한국 홍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150만 부를 전세 배포했어요. 그래서 독도를 몰라도 여기 한국 소개하는 지도에 독도가 들어가 있으면 이 독도가 된 지도를 친구한테 스캔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해외에 보내주거나 라고 해서 세계 수많은 나라 교실에, 선생님 미국 교실에 독도가 다케시마 되어 있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편지 보냈지만 안 바뀌어요. 포기하지 말고 저희가 드렸던 다양한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지도를 전 세계에 있는 초, 중, 고 학교에 기증하세요. 친구한테 전달해서 그 친구랑 교실에 붙이게 하세요. 바로 이게 방크 회원들이, 청년들이 해외에 있는 초중고 가가지고 학교에 저희 지도를 기증해서 독도를 배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동해를 배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역사가 일본의 식민지 나라가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텔라라 문화인 부분을 해외에서 바꿔주기 전에 먼저 알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르완다에서 수업 시간에.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이 활동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된 출판사와 웹사이트를 고치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다양한 서한 내용은 방크 사이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영어 내용, 프랑스 내용, 다양한 언어 내용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을 추가하고 변형시켜서 전 세계에 보내는 거예요. 안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려 4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 출판사에서 방크의 고등학생 편지를 받고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과서의 웹사이트에 있는 중국과 관련 오류는 바로 고쳤고, 일본의 부분도 우리가 너에게 편지 받아보는 순간에 이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동일하고 수정했다고, 우리 스스로 보시라고, 이 좋은 소식을 너희 모든 방편들한테 전파하라고. 이게 4천만 권 발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과 출판사가 고등학생의 편지를 바꾼 내용이에요. 우리는 곧 동해를 추가하겠다.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이죠. 월드 아틀라스라는 출판사에서 방크 편지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지했어요. 방크 회원들이 끊임없이 해외 교과서와 웹사이트에 일본어가 잘못되었다고 건의를 해서 세계 주요 교과서에 이 내용이 바뀌게 되었고, 방크의 주장은 일본어보다 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도 사이트에 동해를 포함했다. 인도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최후 전적의 승자는 한국인들의 애국심이다. 100년 전 의병의 애국심이 21세기 이어진 거죠. 그래서 방크 활동 전에는 세계 있는 모든 나라 교과서에서 동해는 3%였고 일본에는 97%였어요. 그때 방크 회원들은 말했어요. 일본 정부는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 중에서 97%가 일본이니까 포기하라고. 방크 청년들은 말합니다. 아직 3%가 동해니까 시작한다고.
그들은 더 이상 갈 길이 없지만 우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래서 18년 만에 2020년 지금 현재 각 나라 교과서와 웹사이트에서 독일 표기는 3%에서 40%로 증가했어요. 방크 회원과 한국인들과 학자와 정부의 힘이 다 합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케아 정부 사이트에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하기 위해 썼던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이 식민지에서 일본이 지배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심략을 합리화된 내용이 우리 방편들이 열심히 항의하고 붙여서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의 식민지였고 이 식민지를 일본 지배했던 내용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Korea is a beautiful land in the Far East that has a long and rich history.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고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다고.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였던 두 줄에서 이렇게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로 바뀌었죠. 강복이 된 거죠. 빛을 찾았죠. 이제 이 빛을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단 두 줄이 아니라 무엇이 찬란한지, 무엇이 유구한지, 한국의 어떤 문화가 찬란한지, 어떤 걸 유구한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 두 줄을 세 줄로, 네 줄로 쓰기를 바라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 소원이 있어요. 제 꿈이 있어요. 해외 유명한 출판사예요. 중국을 소개하는 내용에는 이렇게 중국의 문화가 꽉 차 있어요. 일본 소개하는 것도 꽉 차 있어요. 근데 한국은 오늘날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자리가 없어요. 근데 봤어요. 유심히 한국 소개하는 자리에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김치도 아니고 해동대왕도 아니고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이 강아지는 한국 게 아니라 중국 거였대요. 원래 한국은 우리 교과서에 표기가 안 돼 있대요. 중국이 너무 꽉 차 있어서 그냥 넘어온 거래요. 더 화가 났죠. 이제 이 빈절했던 한반도 한국에 우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안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그냥 한 달 동안 방크현으로서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 달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은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한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고 또 독도를 그냥 한일간의 영토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평화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그 옛날 독립운동가가 지켜왔던 세계 평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도 완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독도를 가슴에 대한민국을 세계로 바로 여러분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이면서 방크의 대사이면서 아시아 평화를 이겨나가는 진정한 중국입니다.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